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7일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체적인 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지금 금요일 미국 시장 또 급락이 나왔었죠. 그 화웨이 CFO가 체포된 게 확실히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반발과 어떤 전면전, 그러니까 석방하라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중국의 전면전 선포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좀 불안정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트럼프도 좀 우려를 표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추세로 가지고 있는데, 뭐 유럽 증시도 살짝 쉬었지만 지금 하락 추세 너무 강하고요. 추세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국내 시장 또 어차피 하락 추세인 거는 똑같고요. 지금 살짝 쉬어가면서 외국인 매수, 반발 매수 좀 들어와줬지만 확실히 하락 추세가 여전함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확정할 순 없지만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과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정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를 많이 해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종목이 적다고 해서 적은 종목에 비중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목을 적게 추천하거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적거나 혹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고 하실 때 현금을 보유하라고 종목을 적게 드리는 거지, 종목이 적은데 종목이 적다고 거기다가 현금을 몰빵시켜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항상 비중은 어느 정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번 수익 내서 번 거를 한 번만에 날릴 정도로 비중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번 정도를 벌었다. 근데 이거에 비중을 좀 더 넣고 싶은데 여기서 손실이 나면 한 2번, 3번 번 거를 날릴 것 같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승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한 3번, 4번, 5번 번 거를 한 방에 날릴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날 만큼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항상 비중을 조금 더 넣더라도 평소 넣는 거의 1.5배 혹은 평소 넣는 거의 2배 정도까지, 최대 2배 정도까지는 넣으시되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혹은 테마주 중심의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이고요. 시장 하락과 시장 부진 그리고 약세는 지속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해외 증시 상황은 안 좋고 지금 국내 증시도 혼자서 유달리 좋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예상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 10월 달의 하락이나 어떤 연초의 하락만큼 어떤 받쳐주는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방으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하락은 있었기 때문에 하방으로 완전히 열린 상태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허나 추세 자체는 안 좋기 때문에 약세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 정리해 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정치 테마주와 대북주죠.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 오늘 움직인 대북주들 특징점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장 지수가 안 좋으면 제약바이오 쪽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는 특별한 어떤 개별주가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는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도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적인 섹터가 돈이 몰릴 만한 곳은 현재 정치 테마주와 대북주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김정은 방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도 맞물린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방남에 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어떤 정부 관련 어떤 소식통이나 그런 데서 계속 이야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경찰의 움직임이라던가 호텔에 대한 거라던가 혹은 청와대 일정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걸로 계속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발표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예상하기로는 요번 주 초 정도에는 그래도 윤곽이 잡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요일 밤이나 혹은 뭐 다음 주 초쯤에는 윤곽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방한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윤곽이 나오게 된다면 악재기 때문에 좀 대응을 기민하게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지금 같은 정황에서는 방한이 조금 유력시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 쪽으로 지속적인 움직임이 다음 주 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짧은 스윙이나 혹은 단타 정도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노려주는 게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기조는 다른 어떤 주도적인 섹터나 어떤 이슈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좀 투심이 약해지고 침체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장의 주도적인 이슈나 어떤 집중해야 될 그런 포인트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떴듯이 이제 삼성전자 카메라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게 이제 제형솔루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A7과 A9 그쪽에 제형솔루텍이 카메라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제형솔루텍은 대표적인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해가지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걸로 유명한데, 지금 적자 상태에서 요번 3분기는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로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은 대북주가 많이 상승했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형솔루텍도 굉장히 오랜만에 개성공단 관련주로 또 투심이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영향을 준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제형솔루텍이 어떤 대북주 흐름에서 탈락이 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수급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3분기 흑자 전환과 삼성전자 카메라 이슈가 있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했고, 그 동반한 거래량 때문에 기존 실망했었던 대북주 수급도 같이 몰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온 만큼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요. 물론 환기 종목이라는 점은 안 좋긴 한데요. 관리 종목까지는 아니니까 일단은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성공단 관련주로 신원이 있습니다. 신원이 개성공단 관련주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 관련주 움직여줬고,
그리고 조금 특별했던 거는 DMZ 관련주죠. DMZ 관련주로 일신석재가 대장주로서 가장 강한 수급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신석재를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육물산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강한 모습으로 DMZ 관련주로 움직여줬고요. 지금 요 세 가지는 이제 코아스도 있는데, 이런 DMZ 관련주들은 토지, 공장 혹은 토지 관련주로서 이제 DMZ와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움직여준 대북 테마주고요. 그래서 뭐 수급 상황이 나쁘지는 않고, 최근에 거래량, 오랜만에 거래량 많이 터진 만큼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넣어두고 수급이 풍부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그러니까 자율적인, 왜냐면 초단타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만 수급이 풍부한 주식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타 관심을 두기에 괜찮습니다. 초보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MZ 관련주는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세로 보였던 DMZ 관련주는 이 정도가 있겠고, 그 DMZ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면 DMZ 지뢰 관련주로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퍼스텍과 웰크론 정도입니다. 그래서 퍼스텍과 웰크론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저번에 움직일 때도 DMZ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여줬었거든요. 같이는 아니지만 시간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여줬었습니다. 그래서 DMZ 관련주 일신석재 가장 주목할 만하다, 오늘의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물 관련주 중에서는 장원테크가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어떤 강세를 가진 주식들이 하나둘씩 순환매 돌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원테크가 광물주 관련주 중에서는 상승이 없었고, 그리고 어느정도 하락을 쳐주고 반등을 쳐줌으로써 어떤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쳤다가 그 하락세를 회복하게 되면은 어떤 탄력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급등주나 테마주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벼운 주식들에서 그런 영향이 많이 드러나고요. 시가총액이 무겁거나 어떤 테마주가 아니거나 실적주거나 이런 것들은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강한데, 테마주들은 어떤 저항이나 그런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테마가 들어오거나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도의 매물대는 쉽게 뚫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볍거나 거래량이 적거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흐름, 이례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주 관찰을 해보시면 어떤 그런 감각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광물 관련주에서는 장원테크가 그런 기술적인 특성과 함께 수급적인 특성과 함께 어떤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모습으로 상승률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 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은 어떤 상승률이 높게 나오긴 했죠.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 송전주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이끌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마이스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마이스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원래 에코마이스터가 철도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주식인데 아주 강한 대장주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마이스터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주식은 아니지만 후속주로서의 성격이 있는, 철도 후속주로서의 성격이 있는 옵티시스도 봐주시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뭐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즈비전입니다. 아이즈비전은 그 자회사 머큐리 관련해가지고 5G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게 14일 코스닥에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12월 14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그래서 최근 이제 근래가 되자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높은 상승률을 좀 만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상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고요. 허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그 대유에이텍을 보시면은 이제 상장 때문에 실제로 자회사가 상장이 되고 나서는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G비전도 재료 소멸에 대한 폭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경우를 관심 두고 접근을 하고자 싶다면 단기적으로 보고 손절선을 정확하게 칼같이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근데 손절선을 칼같이 가져가지고 대응을 칼같이 해주게 된다면 사실 폭락이 나오더라도 나의 손실폭은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풍부해지고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단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타는 하락이나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나의 손실폭은 제한을 시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손절을 하는 건 기본이고, 허나 이런 경우는 재료 소멸 폭락이 나올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재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더욱 손절선을 짧게 가져가지고 단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령, 어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요령을 언급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IG비전은 그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타로서는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길게 봤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제발 그 손절은 제발 잘 지켜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언급을 드리면 그냥 사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응책도 없이 제발 대응책을 강구하고 확실하게 칼같은 대응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정도 지켜봤고요. 살펴봤고요. 정치 테마주 최근에 짚어드린 것과 어떤 대북주는 좀 흐름이 많이 다르죠. 대북주들은 어떤 순환을 많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테마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테마주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어느 정도 신생 테마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고, 대북주는 주도적인 어떤 좀 약간 스테디한 꾸준한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잘 안 알려진 주식들이 급등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 급등을 시작한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1차 상승, 1차 상승의 상태가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투심적으로도 정치 테마주와 대북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테마주는 이미 지금 급등세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급등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대응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북주는 또 대북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카톡방에서도 오픈 카톡방, 무료 카톡방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거고요. 카페 활동, 카페에도 많은 정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이드 추천주 가입하시면 같이 시장을 보면서 거래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 활발하게 해가면서 자세한 거는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참여하면서. 안 좋은 시장입니다. 솔직히 올해는 솔직히 좋은 시장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올해는 시장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지수 차트만 봐도 올해는 내내 흘렀으니까. 허나 또 그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장 특성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방법, 손실은 손실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수익은 많이 쌓아가는 그런 식의 방법을, 항상 현실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나아갈 거고요. 꾸준히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급하게 하면 멘탈이 지칩니다. 꾸준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